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19번째 시간 실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제 중에 웹 디자인과 관련된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포토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요. 각종 산업 분야에서도 포토샵이 거의 안 쓰이는 데는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산업 분야라고 하면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또 인쇄, 고전적인 방법, 인쇄에도 포토샵이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웹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포토샵이 이용이 되는지 한번 학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웹 디자인 작업을 합니다 해서 두 개의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메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하루나 이틀 또는 몇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메인 페이지를 기획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포토샵을 열어서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시간만 해도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꼼꼼하게 한 번 하고 다시 시행착오하고 다시 작업하고 시행착오하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깁니다. 자, 근데 지금 강의니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을 해서 포토샵이 어떻게 웹 디자인에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그림이 메인 페이지 보면 뭐 쿠키를 만드는 회사 같아요. 쿠키를 판매하는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제 그 GMB가 놓일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이. GMB라고 하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의 약자로서 우리가 이제 GMB 하면 주로 뭐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 수정, 게시판, Q&A 그런 메뉴들이 놓여 있는 거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LNB라고 있어요. 로컬 내비게이션 바의 약자로서 요 이제 메뉴 1, 2, 3, 4 요런 이 사이트의 고유 메뉴들. 자,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로고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LNB의 바탕으로 리본 모양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는 이런 거 많이 홈페이지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해주면 나중에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등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기능을 여기다 추가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죠? 상품, 주력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품들이 하나씩 놓이고 그 상품마다의 가격 정보가 놓여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긴 여행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로고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는 메뉴 배너가 있을 수가 있고 각 카테고리가 이렇게 러브, 해피, 인조이에서 색상이 사선 방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포토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꺼내서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몇일까요, 이게? 1000에 800이네요. 그러면 저도 똑같이 1000에 800짜리 도화지를 꺼내서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에 800. 자, 꺼냈고요. 자, 가장 먼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바탕 노이즈가 적용된 바탕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상은 포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이 찍어서 색상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좀 여기서 결과물에서 가져올게요. 네, 이런 거로 가져와서 색상 가득히 채워 넣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문서 아이콘을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하얀색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써봤죠. 노이즈, 애드 노이즈 이용해서 노이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상위 레이어와 하위 레이어가 합성을 할 때 브랜드 모드를 이용하면 특수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나는 요거 검정색 잡티 같은 것만 필요해요. 노이즈만 필요해요. 그러면 밝은 색만 합성해라. 다큰이나 멀티플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어퍼스트 효과를 약간 다운시켜 갖고 튀지 않게 이 정도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사각형으로 이미지가 있고 자, 사각형으로 이미지가 있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만큼을 선택을 할게요, 제가.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할까요? 여기다가 메인
이미지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고요. 하얀색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잡는 단계인데요. 요 하얀색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메뉴 들어갈 건데 이 하얀색 영역이 바탕, 백그라운드의 정중앙에 위치해 되겠죠. 자, 얼라인 기능 한번 정렬시키는 기능 알아봅니다. 자, Move To를 선택을 하면 옵션에 이렇게 정렬시키는 메뉴들이 보여요. 아직 비활성화인데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레이어 2번을 선택을 해서 다중 선택을 하면 정렬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정렬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딱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상단 위쪽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정렬, 중앙 정렬, 아래쪽 정렬, 좌측 정렬, 우측 정렬, 센터, 세로 센터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세로에 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로 센터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릴게요. 이제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어떠한 이미지, 커다란 이미지가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리소스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와서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옮기면 되겠죠. 자,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어떤 거? 클리핑 레이어 시키면 되겠고 이미지만 적당히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 상단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약간 처리가 돼 있어요. 자, 이거 표현해주기 위해서 요만큼 선택을 하고 갈색으로 색상을 바꿔서 자, 채워 넣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포그라운드 컬러 Al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삐져나가면 안 되죠.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 안으로 들어야 되니까 Alt 키 눌러서 얘도 클리핑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아주 가늘한 선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 로우 이런 거 선택해서 이렇게 자리 잡은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Alt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 적용시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핑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들 텐데 메뉴 아래쪽에 리본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먼저 만들게요. 자, 새로운 그룹 레이어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다가 이제 LNB라고 할게요. 로컬 내비 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여서 이거를 LNB라고 많이 합니다. 네, 자, LNB.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겠고요. 자, 리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리본 모양을 적당히 사각 선택 툴 갖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 채색해야 되겠죠? 컬러 피커 가지고 색을 뽑아내 주시고요. 자, 채색을 했습니다. 너무 두꺼운가요? 그러면 좀 잘라버리면 되죠, 뭐. 네,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너무 많이 자른 것 같네요. 네, 잘라버렸습니다. 자, 얘도 센터 맞춰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얘 다중 선택하고요. 가운데 정렬시켜 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끝 마무리, 이 끝부분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사각 선택 툴 가지고 요만큼만 선택을 할게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렇게 요 6번 레이어죠. 레이어 6번인데 이 부분에서 요만큼만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의 New에 들어가시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다는 명령들입니다. 이 중에서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레이어를 새로 만들긴 만드는데 내가 활성화시킨 레이어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만 띄어서 카피를 해서 레이어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카피를 통해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얻어냈고요. 얘는 약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색상이 약간 어두워야 되죠. 그래서 약간 어둡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됐고요. 자, 다음에 위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필요 없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델리트를 이용해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칼집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폴리건 라sso 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델리트로 또 날려버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접히는 부분, 요거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어떻게 한다? 그냥 그려주면 돼요. 폴리건 라소 툴 가지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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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자, 그 다음에 색을 채워 넣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본 모양의 그 입체감 표현이 나왔고요. 자, 더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자, 이런 그림자는 굉장히 쉽죠. 자, 적당히 사각 선택툴 가지고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자를 나타낼 녀석입니다. 자, 그림자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검정색 가득 채울게요. 그림자가 어두운 색이니까. 자, 그림자는 그림자답게 뿌옇게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 네. 자, 다음에 어퍼스트 효과로 좀 다운시킬게요. 그림자답게. 자, 위치도 잡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그림자가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요 윗부분은 이제 요런 부분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주고요. 자, 밑에 부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선택한 다음에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자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 부분도 필요 없겠네요. 그죠? 요 부분도 지워주고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만들었는데 좌측만 있으면 안 되죠. 우측도 있어야 되겠죠. 자, 똑같은 디자인이 우측에도 있어야 되니까 자, 카피를 가는데 레이어가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고 세 개의 레이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개의 레이어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G 눌러서 그룹 레이어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 그룹 레이어를 카피하셔갖고 어떻게 우측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근데 우측으로 가져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죠.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리플렉트 돼야 돼요. 그래서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어떻게 플립 호리전탈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키고요. 이제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우측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걸려 있어요. 자, 요것도 만들어주면 벡터 도형 갖고 만들게요. 색상 정하시고 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 만든 다음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겠습니다. 상위 레이어가 하위 레이어 형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도 클리핑 레이어 시키면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가 남았네요. 로고. 자, 새로운 그룹 레이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로고라고 할게요. 로고. 네, 로고. 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네요. 뭐 이런 건 이제 누워서 껌이겠죠.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원형 벡터 도형 가지고 하얀색으로 드로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근데 그라디언트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가지고 방향 정하시고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 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에도 그레이 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는 어떤 색상? 하얀색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면 되겠죠. 조금 더 진하게 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밀한 조정은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그림자 지고 있네요. 드롭 섀도우겠죠? 드롭 섀도우 주고 어퍼스트 효과 이용해서 톤 다운 시키고요. 자, 됐습니다. 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피하면 되겠죠. 카피해서 사이즈 조정하고 위치 정하고요. 네, 됐고 또 카피해서 사이즈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고요. 또 카피해서 사이즈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웹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사이즈, 폰트 사이즈 정해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자,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가 아니라 이너 섀도우, 물체 이미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너 섀도우 이용해 볼게요. 너무 크네요. 사이즈 줄이고요. 방향도 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밀한 디테일한 작업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스 되는 번호표 있죠? 내비게이션 있죠? 이런 거는 뭐 간단하죠? 자, 새로운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까요? 여기다가 내비라고 할게요. 내비.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주고 원형 벡터 도형 가지고 그냥 동그라미 그려주면 끝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근데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녀석은 좀 다르죠, 디자인이.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이 여섯 개의 레이어가 다 간격이 같아야 되겠죠. 자, 우리 정렬시키는 거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간격을 일정 간격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메뉴가 있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갖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돼요. 자, 컬러는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으면 어떤 원하는 컬러로 덮어 씌우겠다. 다음에 스트로크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사이즈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레이어 스타일을 주시면 작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주력 상품들, 요 글자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요. 주력 상품들은 하나만 똑같은 포맷이죠. 하나만 한 다음에 그림만 체인지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그룹 레이어 만들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힛 베스트 상품. 네, 베스트라고 하고 또 그룹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그룹 레이어 안으로 넣을게요. 그럼 그룹 레이어 안에 그룹 레이어가 있죠. 자, 여기다가 01로 할까요? 네, 첫 번째 상품입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각 선택 툴 가지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미지가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을 가득 채우고요. 자, 리소스 찾아야 되겠죠. 쿠키인데 초코 쿠키 같은 건가 봐요. 이건가요? 네, 요건 것 같아요. 자, 얘를 오픈한 다음에 이미지 옮깁니다. 자, 어떻게 클리핑 레이어 시키면 되겠죠. Alt키 누르고 레이어 경계면 클릭. 자, 위치 정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주시고. 자, 밑에 그 결과물 보면 요 부분이 약간 하얗죠. 자, 요거 처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요만큼만 선택을 해요. 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서 하얀색 칠하고요. 자, 얘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갔네요. 클리핑 시키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퍼스트 효과 이용해서 톤 다운 시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저런 효과는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타이핑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하면 돼요. 그룹 레이어니까 그룹 자체를 카피, Alt키 이용해서 무브 시키면 그룹 자체가 카피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이즈를 처음에 고려 안 하고 만들어서 너무 큰데요.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요 이미지를 선택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사용을 해본 기능인데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무브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용토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을 보면 오토 셀렉트 체크하는 거 있고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룹을 선택할 것인지 레이어 선택할 것인지 레이어를 난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오토 셀렉트를 체크하면 되는데 단축키가 있다고 그랬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만 누르고 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요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바로 레이어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크림이 듬뿍 있는 쿠키 같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요거네요. 요걸 열어서 자, 옮깁니다. 이미지 동툴 가지고 자, 옮겨 놨을 때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델리트로 삭제해버리고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 잡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해당 레이어 찾고요. 다음에 리소스 오픈하고요. 근데 리소스가 뭔가요? 네. 네, 요거죠. 요거 열어서 옮깁니다. 자, 옮기고 필요 없는 거 버려버리고 위치 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대략적인 거 알아봤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고 사이즈 조정이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똑같은 작업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마스크.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배운 기능들인데요. 제가 그냥 처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폴리곤 라소 툴 갖고 대각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 부분의 색을 어떻게 보존하겠다. 그러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퓨 세츄레이션 이거 갖고 해도 되는데 보정 레이어 있었죠. 보정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마스크가 씌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정을 하는 이 기능은 어디? 하얀색 부분 이쪽만 보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색 보정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지금 색이 단색 톤으로 다 덮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컬러라이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면 한 가지 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다 컬러라이징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바꿔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꼭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갖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해보다 보면 단축키가 뭐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어를 다루는 방법도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셔야지 진짜 전문가다운 포토샵의 능숙능란한 작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웹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웹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웹 서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도 많이 심심할 때마다 많이 여러 군데를 들어가면서 이런 레이아웃 저런 레이아웃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을 많이 보다 보면 보고 따라하다 보면 본인의 실력도 많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